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4월 16일 금요일 시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시지만 간밤에 미국 시장은 기염을 토했습니다. 나스닥이 1.31% 올랐고 S&P 500도 1.11%, 또 다우는 0.90, 거의 1% 가까이. 그리고 다우는 이제 그 종가 지수로는 34,036 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 지수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3대 지수 거의 전 업종이 그 상승하는 특별한 그 악재나 무슨 그런 게 없는 경우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53%로 이게 이제 그 떨어진 걸 퍼센트 비율로 말하면 주식같이 하루에 6.59%가 금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가는 또 WTI 기준으로 63불 22센트 배럴당. 그래서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고, 근데 이제 이렇게 그 3대 지수가 다 상승하는 이런 미국 시장 호조의 배경에는 그 소매 판매가 9.8%가 상승을 했어요. 원래는 이게 한 5.3%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작년 5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9.8% 급증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그 경기부양책 최근에 이제 새로 한 거기에다가 거리두기 완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거기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많아도 엄청나게 백신을 이제 접종하고 있으니까 거리두기 완화 이런 거 효과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소매 판매에 그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 주요한 부분들을 보면 음료나 음료 서비스, 그러니까 레스토랑, 바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의 지출이 13.4%가 올랐고 의류 매장 매출, 의류 매장 이게 거리두기 하면 잘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류 매장 매출도 18.1%가 올랐어요. 그리고 자동차 대리점 판매 이것도 15.1%.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 거리두기가 좀 완화된 그런 효과가 이제 나타났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원래는 69만 5천 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이것도 56만 7천 건으로 현저히 줄었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었다는 게 고무적이죠. 예,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제 그렇게 3대 지수가 모두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출발을 했어요. 코스닥, 코스피 다 코스닥은 좀 강보합, 코스피는 약보합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스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지수상으로 3,200포인트를 오늘 어떻게 하느냐, 그게 굉장히 관심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움직였는데 한때는 3,200포인트를 넘었어요. 그래서 3,206포인트도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야 오늘 달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다시 하락을 시작했고 그래서 어제 종가 밑으로도 또 내려갔었어요. 근데 이제 오후 들면서 개인 매수세가 그냥 지속되고 또 외국인들 매도세가 조금 오후 들면서 약화가 됐어요. 양대 시장에서. 코스닥 같은 데는 매수로 돌았었지만 그래서 이제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해서 결국은 종가는 3,200에 채 못 미치는 3,198.62포인트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오늘 이제 다시 또 팔았습니다. 2,151억을 순매도를 했고 기관이 4,791억을 총 매도했는데 금융투자가 3,746억을 팔았고 연기금 이게 국민연금인지 보다른 데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데도 지금 섞여 나오니까 그 504억을 샀습니다. 참 흔히 보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리고 개인은 이제 6,719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강복 출발을 해서 지속적인 그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뒤로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도 쪽에 있던 외국인들이 후반에 가면서 그 매도를 줄이다가 이게 매수세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승세를 늘려가서 오늘은 0.76%가 상승을 했어요. 코스닥은 1021.6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165억을 샀고 기관들은 383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들이 여기서도 507억을
샀습니다. 환율은 1116원 30전으로 어제보다 달러 대비 원화가 1원 30전 강해졌습니다. 예, 그렇게 끝났습니다. 자, 시장 얘기 하기 전에 질문 하나 이제 해주신 분, 이거 모르시는 분 많은데, 제가 이제 그 브런치 카페에 보면 그 호가창 보는 법 이런 것도 해놨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HTS나 모바일 이렇게 키면 그 왼쪽에는 매도가 쭉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또 매수가 쭉 나오죠. 그래서 이 간격대로 수량하고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이 뭐냐면 매도 물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계속 올라가느냐, 이제 그런 말씀인데, 이게 양쪽에 그 뭐 매수 총량을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뭐 5호가면 5호가, 10호가면 10호가 이래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근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우리가 그 어떤 바로메터로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미리 주문을 내놓은 사람은 거기에 나와요. 거기에. 그러니까 미리 주문 내놓고 나가 있는 사람은, 근데 그 호가창을 보고 난 저기서 꼭 팔아야겠다. 아니면 꼭 사야겠다. 꼭 사야겠다는 사람은 뭐예요? 한호가 올려서 그냥 바로 주문을 낼 수 있잖아요. 꼭 팔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호가 내려가지고 그냥 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기다리는 매매하는 분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매매하는 게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가서 있는 거가 그냥 기본적으로 시장 분위기 같은 거를 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뭘 대표한다. 다시 말해서 매도세나 매수세를 대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오히려 체결 강도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100이 넘으면 조금 이 종목이 지금 강세로 가고 있다,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매도 매수의 총량보다는 체결 강도를 더 유심히 보시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주셨길래, 이건 다른 분들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얘기하죠. 뭐 오늘 뭐 시장에서 뭐 어떤 종목이 올랐고 뭐 이런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오늘은 뭐 또 뭐 해운 관련도 오르고, 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뭐 베이직 머티리얼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도 오르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는 여전히 뭐 오늘 LG화학은 6,000원 오르고 SDI는 6,000원 빠지고 이노베이션은 보합이고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으로 60일 이동평균선하고 공방을 하는 단계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너지 축적이 되면서 저도 이거를 이제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뭐 몇천 원 빠진 게 특별한 일도 아니고 몇천 원 오른 게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그 공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지금 이제 지수에서 우리가 그 3,200 때문에, 3,200 때문에 그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는 코스피 지수 3,200에 대한 상징성이 이제 많이 약해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단칼에 해치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게 그래요. 정치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지만, 이게 뭐가 이슈가 있을 때 이게 단칼에 해치워야 효과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3,200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돌파하냐 안 하냐 이러면서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시장 에너지가 쓸데없이 이제 새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중성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시장 에너지죠. 그 딴 데로 돌았어요. 예,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그럼 벚꽃 엔딩이냐? 예,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없어요. 뭐 꽃잎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바람이 불면서 꽃잎이 많이 떨어지는 거 요즘 날씨처럼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벚꽃 엔딩이다. 이제 일찍 왔다. 그래서 뭐 지난달까지 고생에다가 이번 달 들어서 실적 시즌 돼갖고 좀 하던 거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도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흥분하지 마시라. 흥분하지 마. 이번은
작년하고 다르다. 움직임이 작년처럼 이렇게 확 오르고 뭐 그렇게 안 한다. 이번 장은. 근데 이제 이번 달에 움직임들이 그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4월 반 지났는데 그러면 요거하고 많은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것도 없고 하지도 않았고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벚꽃 엔딩은 그런 걱정을 해서 이제 저 가까이 아시는 분들 물어오시는 분들인데 전 그냥 개인적으로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왜 흥분하지 말라 그러냐? 왜 주식도 꽉 채우지 말고 일부 돈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냐? 이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번 주를 정리하는 거니까 맨날 뭐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는 건 좋지만 희망적인 얘기를 드릴 만하니까 드린 거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거짓말로 만들어내서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오늘은 이제 조금 묵직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면서 이제 백만개미랑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주린이는 벗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보는 시각을 이렇게도 보는 거를 연습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맨날 좋은 얘기, 희망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경 쓸 일도 오늘은 한번 말씀을 드려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 또 이런 얘기 많이 드리면 그냥 놀래갖고 또 다 파시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시장은 뭐 제가 40몇 년 있어봤지만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난리 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짚어보자고요. 첫 번째. 어제 이제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퍼센테지로 하루 사이에 6.59%가 하락했어요. 6.59%가 하락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이 좋았다. 뭐 다 그렇게 시장이 좋아지는 이유 중에서 여러 가지 소비 판매가 늘어났다. 거기에 이제 해서 10년 만기 채권 국채 금리가 떨어져서 푹 떨어진 거죠. 이거는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6.59% 여러분 만약에 주가가 6.59% 움직이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근데 어제 사실 채권 시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좋다고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그림자를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분명히 이유가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이런 금융시장에서. 그러면 금리가 왜 큰 폭으로 떨어졌을까? 파월 의장이 야 금리 그렇게 안 올린다니까 계속 이렇게 코멘트를 해줘서 그 말을 믿고 떨어졌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채권 금리가 떨어졌다는 거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브런치 카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채권 금리가 떨어졌다는 거는 채권 값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어제 채권 값이 6.59%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와 많이 올랐죠. 채권 값이 올랐다.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죠? 채권을 사는 사람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 채권을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채권 사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주식이 위험자산이라면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뭐 상대적 개념으로 요새 뭐 그러니까 채권은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그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돈이 늘어났다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그널을 보고 우리가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쉽게 넘길 일은 아니다 이게. 아직은 이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거 왜 이러지? 라는 의구심을 갖고선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어요? 이거 어려우면 그 브런치 카페에서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 그거 한번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게 그 금리가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떨어진 게 꼭 좋은 일은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냥 2%가 되기 전에 거기서 야금야금 하면서 채권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실물 경기가 그만큼 좋아진다. 그렇게 해서 같이 가는 게 사실은 주시장에서는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채권이 이렇게
채권 금리가 덜컥 떨어졌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덜컥 올랐다? 채권 가격이 사는 사람도 없는데 괜히 올라요? 사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기채 투자하는 자금이 늘었다. 그럼 쟤는 왜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할까? 주식 사지. 그런 의문이 우리가 이제 그런 의문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매일 미국 시장 그 finbiz.com이나 뭐 이런 거 보실 때 그 채권 금리를 반드시 확인하시라 하는 얘기가 그냥 채권 금리 얼마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안 돼요. 그냥 떨어지면 좋고, 채권 금리 떨어지면 주가 오르고, 오르면 주가 빠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어제같이 이런 변동이 있을 때는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경계를 늦출 수가 없다. 미국 시장도 모멘텀이 없잖아요. 분위기는 다 잡아놨는데 사실 모멘텀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소매 판매 이런 게 증가하는 것도 돈 풀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 다음 달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다음 달엔 그 돈 다 쓰고 나면. 그러니까 한시적이죠. 그것도 우리가 좀 감안해 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 먹거리 중에서 세계에 자랑할 만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반도체, 배터리,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반도체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는 200원 빠지고 SK 하이닉스는 보합이에요. 근데 반도체 밸류 체인에 있는 장비주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럼 이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좀 이상하죠? 그죠? 예. 왜 장비주는 좋은데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많이 올라서? 아니에요. 어떤 건 장비주가 더 많이 오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되는 것인가?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여기서 밝혀지는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투자하면 안 되죠. 장비주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파보자 이거예요.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무지 좋다고 나와서 떠드는 사람 무지 많아요. 그건 이제 주식 투자 처음 한 사람도 다 알아요. 쇼테지가 나고, 앞으로 2023년까지는 반도체를 구하러 뛰어다녀야 되고, 그런 얘기 계속 합니다. 근데 그거는 주식시장에 그 어떤 영향도 이제부터는 미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미 다 반영됐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얼마 전에 이제 청와대 관계장관하고 그런 이제 반도체 관련되는 기업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갖고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가 전 세계 최고의 그 자리를 만들어가고 지금 있는 자리를 굳건히 하고 더 앞서서 나갈 수 있게 반도체 하면 대한민국이 되게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다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데 있는 거예요. 이건 다짐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비즈니스는 다짐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가서 해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금 뭐예요? 세계 먹거리가 반도체하고 배터리로 축약되잖아요. 미래 먹거리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는데 이 패권 다툼의 끝단에서 이 민감한 분야인 반도체하고 배터리에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두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행정부가 민주당으로 바뀐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IT 업체 그 CEO 서밋도 하고 그랬잖아요. 백악관에서. 그건 마찬가지로 미국은 다 미국 내에 투자 높여라. 그리고 중국 쟤네들 협조하지 마라. 결국은 이런 거 아니에요. 쟤네는 세계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쟤네들하고 같이 하면 안 되니까 우리한테 투자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 공장에 이미 130조를 투자해 놨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이제 지난번에 인텔 그
SSD 공장 인수하고 뭐 그런 거 다 합치면 한 20몇 조 이렇게 중국에 투자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어떤 카드를 낼지 몰라요. 근데 뭐 카드 내는 게 우리가 예상되는 게 뻔한 거 아니에요. 자, 중국의 반도체 관련되는 물품 반입하지 마라. 지난번에 여러분 그 화웨이 때 우리 겪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물품 반입을 하면은 중국이랑 같이 노는 애로 취급하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미국 내에서도 못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 거를. 근데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선 이 130조를 투자해서 그 공장이 돌아가면 여러분 거기에 유지보수하고 소모품 이런 게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못해요. 공장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얼마큼 준비해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그 반도체 장비 중에서 우리나라도 뭐 좋은 장비 많이 만들고 그러지만 꼭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 장비도 굉장히 좋은 거 많고 또 미국과 협력이 굉장히 잘 되는 나라의 장비들도 세계적인 장비들이 많아요. 뭐 그 어플라이트 머티리얼스 같은 거, AMAT 뭐 우리가 그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식각 장비 같은 거, 그다음에 검사 장비 이런 거는 미국 장비도 세계적인 거 걔를 써야지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못 들어가면 어떡하죠? 그리고 여기에 되는 부품이나 이런 게 안 되면 그러면 공장 쓰는 거잖아요. 공장 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장 그렇게 되면 그 뭐 좀 웃기는 얘기지만 중국이 그냥 싼 값에 꿀꺽 할 수도 있죠. 뭐 그런 얘기는 생각하기 싫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사업하는 기업이 풀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선언만 하지 말고 정치하는 분들 또 이렇게 되니까 뭐 이제 대선 뭐 1년도 안 남았다고 전부 거기에 몰입되면 국민들은 듣기도 싫어요. 예, 듣기도 싫어요. 그런데 뭐 누가 하시든지 그거 다 좋은데 이런 일은 눈에 보이듯이 지금 딱 보이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여기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발 이것 좀 밝혀달라 이게. 예, 이건 국민청원이나 마찬가지. 뭘 하고 계시는지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바이든 정부가 어떤 딜을 야 우리는 중국에 가서 기투자 해놓은 거 유지보수 되는 거는 그냥 할 수 있게 해줘. 그때는 니네가 얘기 안 했잖아. 니네 그거 안 하면 우리 방위비 못 줘라고 쌩까든지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왜 이 얘기니까 좋은 면만 자꾸 보지 말라 이게요. 반도체 사이클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떡할 거냐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하도 답답해서 금요일이라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도 그림자가 지는 면도 우리가 봐서 이게 어떻게 해결돼 나가느냐를 우리 촘촘히 한번 보고 있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늘 뭐 3,200을 넘었건 안 넘었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바람이 있다면 다음 주에는 뭔가 3,200을 훌쩍 넘을 수 있는 모멘텀이 하나 나와주기를 진짜 간절히 바라는데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다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을 크게 끌고 내려갈 만큼의 악재도 없다. 그런 시장이다. 다만 그런 모멘텀이 강력하게 안 나오면 내주도 다음 주도 이번 주처럼 그냥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그런 그림자 측면도 있으니까 이제는 항상 시장을 좋은 면, 그림자 진면 이거를 같이 보는 연습을 해야 우리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뭐 정치적인 얘기 아니니까 댓글 이상하게 달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그런 면을 오늘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도 걱정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일 브런치 카페에서는 그 중간 지주사 SK텔레콤 왜 외국인들은 SK텔레콤을 살까? 그거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
바람은 불지만 날씨는 좋은 것 같아요. 예,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날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